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2학년, 그리고 막둥이 6살 이렇게 3남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엄마 최지혜입니다. 요즘 하나 둘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3남매 대단하죠.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자립을 위한 엄마와 함께 배움입니다. 왜 엄마표 학습이 아니냐 하면 아이들에게 학습만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교육과 미래 사회를 살아가게 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달라야 한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교사가 중심이 되는 주입식 교육이 제가 경험한 배움의 방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재밌다, 해볼만 하다 라고 느꼈던 것은 제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두 가지 일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20점, 30점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스스로 문제집도 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막 탐색하면서 닮아가려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 느낌이 또 성취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친구들과 스터디를 만들어서 같이 서로 설명도 하고 내가 배웠던 거를 친구들에게 이해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100점을 꼭 받진 않더라도 굉장하게 유능하다고 느껴졌었어요. 이러한 느낌들이 아직도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는 것,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선행을 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내적 동기와 그렇게 하였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이 저희 집 양육의 가장 큰 모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화가 나는 타이밍도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도 너무너무 다른데 아이들 셋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것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아이들을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구보다가 아닌 누구와는 조금 다른 이라는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누구와는 다른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 첫째는 아이들의 표현은 쉽게 지나치지 않았어요. 4살, 5살이 되면서부터는 아이들이 말도 많아지고 그림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때 아이들이 표현한 것을 꾸준히 사진과 제 생각을 담아서 카카오 스토리의 저널 형식으로 기록을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수집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통적인 모습들과 변화되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엄마의 잣대와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을 규정짓지 않고 보다 객관적으로 내 아이를 바라보는 자료가 되어줄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배움을 좋아하는구나.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할 때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는 혼자 앉아서 1시간, 2시간 내리 그림을 그리거나 한자를 따라 쓰거나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는 혼자 무언가 몰두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저희 막둥이는 좀 더 살펴보는 중이에요. 아이의 성향과 배움의 방식을 서서히 파악하고 그런 파악한 방식을 가지고 초등에 들어가서도 학습으로 연결하게 되면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깊어가는 과정을 격려하기. 표현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리 둘째가 지금 포켓몬에 빠졌구나 라는 순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시발점은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로 좋아하는 동화책은 공룡부터 시작해서 자연관찰책 그리고 백과사전의 종류들이었고 이후에 이 포켓몬을 만났을 때 동물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7살이 되어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심을 활용해서 포켓몬 도감책을 이렇게 던져줬지요. 아이가 한참 책을 보더니 진화 순서에 따라서 이름을 베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쓰기의 재미도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한두 시간을 내리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다가 잠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관심이 좀 사그러드나 싶었는데 어느 날 놀이터에서 포켓몬 카드로 게임을 하는 형들을 보고 아이가 생일 선물로 포켓몬 카드 3만원치를 사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켓몬 게임을 하려면 HP와 공격 데미지를 막 더하고 빼고 뺀 값을 또 기억해서 또 빼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산에도 재미를 느끼게 되겠죠. 자,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흥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또 그 연결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아이는 몰입의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불안감에 저도 이제 결국은 문제집을 사게 되고 엄마표 학습이다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종이 한 장으로 배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 보았지만 결국 엄마는 선생님이 되는 게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수학 문제를 풀면서 식을 쓰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했어도 엄마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러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방과후 교실 수학반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었어요. 그래서 보냈고 그곳에서 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롤 모델로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의미 있는 만남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응용 문제의 식을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정성껏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만남을 잘 연결해주고 북돋아주고 또 자기가 선택한 공부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도와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일을 통해서 엄마표 학습이니까 모든 주도권은 엄마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이의 성장에 대한 대서사실을 차곡차곡 기록하는 포트폴리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집, 그리고 아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연결고리 안에는 엄마가 있다. 유치원을 보내놓으면 끝!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배움이라는 걸 처음 이제 첫 발걸음을 떼는데 그때 아이가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유치원에서 보내주시는 교육계획안에 보면 지금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배움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집에서도 한번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가 요즘 막 흥얼거리고 있는 노래가 있다면 거기에 나오는 노래의 가사를 뽑아서 집에서 부를 수 있게 해주면 집에서도 신나게 즐겼으니 유치원 가면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배움의 주인공은 엄마가 아니라 아이라는 것. 이거는 앞서서 이야기하였듯이 아이마다 서로 다른 배움의 특성과 방법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엄마가 활용하는 걸로. 세 번째로는 엄마표 학습에 관한 많은 방법론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교육이라 함은 이제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인터넷이든 다양한 어플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마음, 그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남들이 좋다 하는 그 방법을 아이에게 들이밀지 마시고 아이가 몰입하고자 하는 것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보는 것이 아이가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엄마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엄마이자 선생이었던 저의 미완성된 삶이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